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얼마 전 신생 언론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5.18 유공자 중 상당수가 5.18 광주항쟁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 유공자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매체는 후속 기사로 5.18 유공자 등록자 중 언론인 181명을 분석한 결과 무려 74.6%인 135명이 가짜 유공자인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각종 보상금과 혜택들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로 등록돼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언론인들 가운데 약 4분의 3, 4명 중 3명은 진짜 유공자가 아니고 5.18과 관계없는 가짜 유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가짜 유공자 중 먼저 언론계 인사들부터 공개한 이유로 사회정의구현에 앞장서야 할 언론계에서 유독 가짜로 의심되는 유공자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계 인사들부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다만 2020년과 2021년 대법원에서 주요 정치계 인사 등 공인을 제외한 일반 유공자들에 대한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실명이나 소속, 나이, 공적 내역 등은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이번 보도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중 전현직 언론인은 총 181명으로 310명인 정치인 다음으로 직업별로는 많았습니다.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인 181명 가운데 46명은 실제로 5.18 당시 신군부에 대항하거나 언론 검열에 반대하다 해직되거나 투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공자로 등록된 나머지 전현직 언론인 135명은 5.18과 무관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한 이력이 있거나 대부분 아무런 공적이나 피해 사실조차 없었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밝혔습니다. 가령 유공자로 등록된 인사 중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인 김모 씨는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채택, 소위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1974년이라고 하면 5.18보다 6년 전인데도 5.18 유공자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또 잡지사 편집장이던 김모 씨도 1987년 2월 7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사망 관련 위인물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5.18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5.18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란 이름을 빌어서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유공자 중 아예 공적 내역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모 일간지 회장인 한 인사는 유공자 명단에 소속과 성명,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적이나 피해 사실란은 비어있다고 합니다. 또 전직 방송국 PD였던 한 인사는 이른바 국가폭력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해 프로듀서상을 받은 이유로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가 하면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 한 사람은 공공기관 대표 등을 역임한 이력은 있지만 5.18과 관련된 이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사람들 중 전현직 신문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계 종사자가 42명, 잡지 출판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각각 9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언론학회나 기자협회,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가짜 유공자들이 그동안 5.18 유공자로 등록해서 온갖 보상금 받고 이런저런 온갖 혜택들, 심지어 공무원 가산점 뭐 이런 혜택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지금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언론사 대표나 발행인이 18명이었고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 경제지 사장, 지역방송국 사장, 지역신문사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주필이나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 언론사 고위 간부가 53명이나 됐으며 일반 기자나 PD 등이 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에서 이들의 공적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있어 이른바 인후보정 등 편법을 동원해 유공자로 등록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후보정이란 기존 5.18 유공자가 구두로 보정만 해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5.18 민중항쟁 구속자회와 5.18 민중항쟁 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는 허위로 등록된 유공자들을 척결해달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5.18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실제로 부상을 입었다든지 혹은 가족이 사망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5.18 민중항쟁 구속자회, 5.18 민중항쟁 부상자회, 이런 단체들에서도 가짜 유공자들을 척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5.18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5.18 유공자가 돼서 온갖 혜택을 받아서 도매금으로 모두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런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남선 5.18 기동타격 때 상임고문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과거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일부 기자들이 끼리끼리 선정해 주다 보니 가짜 유공자 언론인들이 넘쳐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일부 기자나 PD들은 5.18 관련 보도 한번 내보냈다는 이유로 자신이 5.18 유공자라고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5.18 당시 실상을 해외에 알렸던 외신 기자들도 모두 다 유공자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언론인이라면 이 사람들 그동안 늘 자유, 정의, 민주 이런 좋은 소리를 입에 다 달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도 현직에서 꽤 높은 보직에 있는 언론인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지는 5.18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5.18 유공자가 돼서 보상금도 받고 온갖 혜택도 누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가짜 유공자 문제는 이게 더 이상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5.18이라는 그 이슈의 민감성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분위기가 많은데, 적어도 가짜 유공자 문제는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세금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면서 무슨 정의사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서 무슨 공정과 상식 이런 말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대법원은 그동안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상이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들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2021년 6월 대법원은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의 장다령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른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해찬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공론화되어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당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 기사와 별도로 5.18 유공자 관련 보상이 지금까지 모두
2,500억 원 정도의 국고가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델리는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2,511억 1,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990년 1차 보상을 시작으로 1993년, 1998년, 2000년, 2004년, 2006년, 2015년으로 7차례 나눠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보상금이 704억 2천만 원, 생활지원금이 1397억 4600만 원, 의료지원금이 125억 1000만 원, 위로금이 284억 4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7차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9227명이 신청해서 5807명이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차부터 6차까지 투입된 금액은 2454억 3600만 원이었고 2015년에 7차 보상에서는 56억 8300만 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8차 지원 방안도 광주광역시에서 계획 중이라고 스카이델리는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델리는 또 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교육지원부터 취업지원, 의료지원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교육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받고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 수업료도 면제받고 학습 보조비까지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 취업지원 혜택, 이른바 가산점이라든지 특별채용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짜 유공자들의 경우는 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취업지원 혜택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채용시험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 밖에도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도 지원하며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3인에 한해 가능하다고 스카이델리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사람들은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부분에서 자녀 1인으로 제한하고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지원 방향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추후 8차 지원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보상과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스카이델리는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